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황금 연휴를 보내고 이틀 화이팅하며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지지부진한 장 상황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 달러가 무너지니 2만 달러도 위태롭니했던 장 상황과 비교해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설이 끝나자마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34,000에서 35,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34,000에서 35,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반 데 포페이의 경우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37,0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 34,000에서 35,000달러 구간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32,500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해 39,000달러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다시 조정을 맞고 있다. 방향성 예측이 조심스러운 지금 트레이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매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주된 요인을 꼽자면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인데 그중에 특히나 빅테크 주식들과의 관계가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실제로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S&P 500과의 이제 상관관계가 말이 안 되게 높아지는 상황 속에 어제이죠. 빅테크의 주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 페이스북 사명이 이제는 메타이죠. 하루 만에 무려 2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메타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로 인해 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이 하루 만에 26조 원이 증발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의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는 하락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메타가 이러한 하락을 한 데에는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여파가 현재 상관관계가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영국 그리고 인도 등의 주요 국들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FOMC를 비롯한 넷플릭스 그리고 오늘은 메타의 주가 급락 등의 요인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면은 자산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여지없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상승하며 이전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도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의 가격 하락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페이스북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전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에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트코인이 답이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하는데 트윗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만약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메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에만 의존하는 수익 모델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서비스의 질과 보안성을 제고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을 퍼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현재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 둘의 시너지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크 주커버그는 현재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될까요? 최근 페이스북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이던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페이스북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구인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권보다 월스트리트보다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구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 미국의 통화금융청장이죠. 브라이언 브룩스의 경우에도 사임 후에 바이낸스 US 대표를 맡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발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이 XRP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이제 장본인이죠. SEC의 위원장 사임 직전에 XRP는 증권이라며 소송을 걸고 사임을 한 이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자문위원직에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업계에서 인재 유출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 윅스가 트렌드파이에서 암호화폐 업계로 이동하는 인재의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퍼미션.io의 최고 경영자인 찰리 실버의 경우는 최근 웹 3.0의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전통 금융 분야에 야심 있는 인재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대형 투자은행 및 로펌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암호화폐 업계로의 이직을 선택하고 있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록 윅스의 경우는 최근 월스트리트 내 금융기관들의 상여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인재 유출 현상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떠한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직원 숫자이죠. 이 회사의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이 증가하며 회사가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직원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인데요. 현재 암호화폐라는 시장을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방금 나온 소식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일 뿐인데요. 이 가치는 상승하는데 그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간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 시장을 받아들이며 시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이점을 알려주는 일련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바로 마이애미의 시장이죠. 마이애미시의 시장이죠. 프란시스 수아레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한 인물인데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티코인이 마이애미 코인을 만들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시티코인의 수익금을 처음으로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마이애미시 525만 달러 상당 시티코인 채굴 수익금 첫 현금화를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마이애미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이애미 시티코인 채굴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첫 현금화하였다. 이번에 현금화된 마이애미 코인은 약 525만 달러 상당이다. 이제 이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 약 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마이애미시는 과세가 아닌 혁신을 통해 자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혁신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죠. 보통 시 재정의 대부분의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자금이 모이며 이를 통해 대부분이 할당하게 되는데 그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박으로 치부되었던 암호화폐를 통하여 자금 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내용을 다시 보자면 이 시티코인은 스택스 네트워크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사용자는 해당 컨트랙트에 이제 스택스를 전송하여서 해당 도시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저 또한 스택스 코인은 다소 생소한 코인인데 이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코인 마켓캡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채굴 수익금의 일부는 시 정부 소유 지갑으로 전송이 되며 나머지 수익금은 스테이킹 및 락업을 선택한 시티코인 보유자에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티코인 프로토콜인 스택스와 마이애미시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금 현금화는 기부 계약의 일환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굴 수익 현금화는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참 기념비적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미국의 한 주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만한 소식이 아니며 이러한 소식은 다른 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게 된다면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거의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죠. 현재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마이애미시를 넘어 다른 몇 개의 시장 친화적인 주들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번 현금화가 과연 미국의 다른 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이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하지만 이후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과 더불어 재무국장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를 시사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보다는 규제를 지지한다는 재무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를 시사했다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를 인용한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전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금지를 주장해온 러시아 중앙은행과는 달리 이 재무장관의 경우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 기업들을 위한 면허 규정 도입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무부도 이제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법정 통화는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무는 소식들은 미국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들에서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얼마 전 비트코인과 CBDC를 보관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월렛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전통 금융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이 편입이 되는 시그널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욱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에 있는 크로노스 다오의 스테이킹 진행 현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 이자가 이제 처음 진행을 했었을 때와는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83,000%, 이제 82,000% 정도라는 놀라운 연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 유얼 스테이크드 밸런스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크로노 토큰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수는 약 0.22개로 한 달 전 처음 스테이킹을 한 개수가 0.11개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디파이 2.0 분야 다오들의 수익률이 기존의 시스템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이 옆쪽에 아월 글래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게 되면은 현재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256로 최초 매수했을 당시 $640와 비교를 해보자면 참 안타까운 가격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하락에 크로노 토큰도 하락을 한 것인데 현재 개수는 2배가량 증가를 했지만 최초 스테이킹 당시 $71였던 가치가 $57로 약 25%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개수가 이제 2배가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증이 된 것이죠. 왼쪽에 크런치패드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대출의 유동성을 제공해서 이자를 얻는 플랫폼이죠. 여기에 프로바이드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일 제공 시에 ROI가 8.65% 정도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뭐 한 $1,000 상당의 유동성을 제공할 시에 10일 뒤에 한 $80 정도를 이제 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제 30일을 보게 되면은 22%, 뭐 90일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 계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10일을 한 9번 정도 하는 게 훨씬 투자자 입장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다음 주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이 크로노스 다오 관련한 자세한 닥스라던가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디파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과 동일한 2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몇 주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다소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단순 가격이 전고점 $68,000와 비교를 하자면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나오는 소식들과 글로벌적인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 과연 코인을 팔고 떠나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직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냐? 그거 지금 망한 거 아니냐? 그걸 왜 투자하냐? 도박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전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구구절절 맞받아치며 답변을 했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너 말이 맞다. 뭐 나도 언능 빼야지라고 말하며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도움이 1도 안 되면서 그냥 저만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제 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정보를 찾아보는 우리야 이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려준다고 해도 과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절대로 투자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기회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는 시각이 10명 중 7명은 그렇게 보고 있으며 심지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 중에서 또한 도박으로 인식하며 투자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만연한 시기 제도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어떠한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든 상당한 기회를 포착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건강한 투자 방법과 본인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시간뿐이죠.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 앞으로 길게도 아닙니다. 이 3년 뒤 이 시장이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항상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